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턴 정혁진입니다. 매일 아침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다 보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황출세는 안 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4.7 재보궐선거 승자 야당 국민의힘이죠. 자, 우리 일단 우위를 점한 야권 대선까지 가는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끝나니까 정권 청와대에 향한 검찰 수사 다시 속도 낼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야당 승리 축하를 해드려야겠는데, 근데 지금 자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압도적 지지를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동시에 사실은 이번 지지는 확정적 지지라기보다는 매우 유보된 지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는 기대 조건이 붙어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패하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연이어 4번을 패한 다음에 조금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기사회생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고요. 예.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떠나면서 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하고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예. 우리 당내 의원들 거의 100%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이 잘했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투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새 지도부 문제를 고려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님도 원내대표 출사표 내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정식 출사표를 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숙제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김기현 의원께서 원내대표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곧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시점인데 이 다음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상화된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서 꼭 다음 대선에서 우리 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는 국회 17대 때 그러니까 2004년도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야당으로서 국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이게 대여 관계에서의 그런 때로는 투쟁을 때로는 타협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예. 또 수석 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도 했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그런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공작 수사로 인해서 직접적 피해를 봤던 그래서 이 정권의 그런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적나라하게 피해자로서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서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그 사안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이분은 끌어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실 정치를 할지 정치 참여할지 말지는 아직도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분이 정치하겠다고 사실 선언한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원래 정치하려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의 그런 이 폭정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진영이 뚜렷이 안 보였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근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우리 제1야당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이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기대감을 조금씩 이제 심어드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한편 그 굉장히 저희들도 고무적이지만 윤석열 총장도 그 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어떻든 그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 또 그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은 야당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다고 봐서 함께 연대하고 예. 통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했고요. 좀 논평해 주신다면요. 글쎄 아주 간단하게 대변인이 대독한 문장을 봤습니다만 네, 예. 이게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했던 내용은 정책의 변화는 없이 마이웨이 하겠다 이렇게 읽혀져서 예. 동문서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엄청 화가 났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이래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남은 임기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걱정이 참 많이 되고요. 예. 2019년도 재작년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크게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 항쟁이 있었는데 그 국민 항쟁이 결과로 해서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했을 때 예. 그때 대통령께서 했었던 말씀이 다시 저는 떠오르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열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데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서 완전히 동문서답하신다.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멀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금 이제 검찰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이제 여당 민주당이 살 길은 검찰 개혁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가 보죠.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예. 어떻게든 검찰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 학살도 하고 아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아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네. 박탈하겠다라고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요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번에도 기껏 지금 현 정권이 수사권을 재조정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 했는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했는 것이 공수처장이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수사 대상인 피고소인 수사 대상인 검사장을 황제 영접을 해서 밀실 담합을 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LH 사태, LH 그런 각종 정부 사전 정보 유출과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현 정권의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까지 내놓은 성과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하겠다. 검찰 개혁이라고 말은 이렇게 각종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숨기겠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예. 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이제 새 후보군요. 총장 후보군 이제 압축될 건데 인사청문회 거치고 하면 다음 달 아마 초쯤에는 임명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검사들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 정권은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신여화를 시켰고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속칭임에다 까라면 까고 이런 형태의 알아서 기는 검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초창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 생각부터가 틀려먹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현 정권은 지금도 워낙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승윤 총장 같은 그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정치 검사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힐 것이다는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선거 때문에 잠시 이제 좀 속도를 좀 사실은 이제 늦춰놨던 그 수사 이게 정권 관련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 뭐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요. 이게 좀 수사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선거 때문에도 미뤄져 있고 뭐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도 미뤄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말고도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네네. 그것도 빨리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광철 비서관 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같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불거져 나온 청와대발 기획사정 그러니까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라고 불법 출국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에 이광철이라는 것이 개입돼 있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뭐가 다시 불거져 나왔냐면 이 김학의 그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 그 당시에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청와대 파견돼 있던 윤규건 총경이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광철 비서관하고 같은 청와대 동료였는데 그 버닝썬 사건에 윤규건 총경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논란들이 제기될 때 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갑자기 부각시켜서 기획사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담당을 했던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도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고요. 또 이광철 그 비서관하고 윤규근 총경 사이에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는데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기사도 나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매우 기획사정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빨리 조사를 해서 이 점에 대한 권력의 그 비리들을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요. 이게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가 좀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은 그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아직 뭐 검사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상태고 내부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인력도 확보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수사해야 할 것이어서 묶일 수 없으니까 검찰로 뭐 자기 이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첩했으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만 하는 청부업체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수사를 해서 다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정한다. 아니 그런 법의 규정도 없고 제도도 없고요. 이첩하면 이첩받은 것에 최종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그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공수처장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아까 그 언급하신 사실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당사자인데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수사 이 속도 이건 좀 붙겠습니까? 보시기에? 그게 사실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서 총선을 한두 달인가 앞두고서 그 당시 그 윤석열 총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마치고 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총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니 그 후에 이 사건 수사가 사실 중단돼 버린 것이라고 저는 보죠. 그동안 그 수사를 하긴 했다는데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지지부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진석이라는 사람, 그 당시는 비서관이었고 지금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수사 그 팀들이 의견을 올렸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그걸 묵살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났거든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지금 더 추가 수사가 되어서 저는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그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저는 충분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충분히 현장에서 확인하신 그 증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검찰에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피해자로서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저한테 제시하면서 그에 대해서 의견도 물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진술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하고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이 같이 만났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그게 직접 임종석 실장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 마지막으로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그 정관계 로비 육수사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점들 추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실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 펀드도 그렇고 두 가지 펀드 사건이 있었는데 라임 펀드 사건도 예. 흐리멍텅해서 김봉현이라는 사람 뭐 그냥 기소해놓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덮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기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로비스트 몇 명 기소했고요. 그리고 4천 몇백만 원 받았다고 해서 금융감독원 원장 했던 사람 그 사람 기소한 거 외에는 권력 관련된 수사나 기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오리무중인데 예. 옵티머스 관계 회사가 더불어민주당 그 이낙연 전 대표 선거 사무실에 그 복합기 그 임차료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네. 그것도 지금 수사가 중단돼 있고요. 옵티머스 자문단에 속해 있었던 뭐 나라은행장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이현재 씨, 검찰총장을 지냈던 최동욱 씨 이런 분들에 대한 의혹도 지금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의심스럽고 옵티머스 전 대표를 했던 이혁진 씨라는 사람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